네, 여러분 그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점수가 좋네요. 잘 받으신 분 잘 받으셨네.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합격하실 것 같아. 예. 지각하신 분도 합격하실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아까 16번까지 봤고요. 16번부터 볼 차례죠? 16번의 1번은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시도별로 한 개가 아니고 시군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2번 설치 신고를 하고자 했을 때는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은 누구 것만? 책임자 것만. 출제가 이렇게 해요. 2번. 그 다음에 3번은 분사무 설치 신고는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이제 4번이 너무 쉬워요. 그죠? 주된 사무소는 제외시켜야 되니까 거기에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거고. 5번은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가 뭐게요? 실사보 실책. 보증 서류는 구비 서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5번 X죠. 자, 17번에서요. 1번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이 부칙 개공은 이번 시험 문제 그거 낼 때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 말이 부칙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 낼 때는 그 부칙 개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래 그 공식적 용어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이라고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출제한 거고, 최근 시험에는 이제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이라고 출제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같은 말인데 출제자에 따라서 용어를 왔다 갔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 요것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도 같은 말이라는 거, 그거 인식을 해주시고. 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된다. 그래서 1번 맞죠?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행원부동산 사무소는 명칭 사용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3번은요. 틀렸습니다.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하게 되죠?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이죠?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분사무소의 가로형 간판입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울 간판, 옥상 간판은 이름 적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사무소의 간판이니까 누구 이름? 책임자의 성명. 맞습니다. 5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학년 1반 이렇게 되고요. 자, 18번은요. 법인 업무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은 관리대행 또는 분양대행 나오면 상주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들어가는 거 맞고. 니은번 핵심이다. 핵심.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가 아니에요. 협회 업무지. 협회. 아시겠죠? 아무리 개공을 대상으로 해도 부동산 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더라. 이렇게. 디귿번은 또 분양대행이니까 대행,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리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대행이니까 토지는 아니죠. 마지막은 자, 거기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을 부수하는 용역의 뭐요? 알선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미음번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 3번이고요. 19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딴 거보다는 1번에 수공에 대해서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 하게 되는데, 그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냐? 첨부하지 않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1번 틀렸죠? 그래서 5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5번 보시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관청에서 확인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 암기할 때는 관청에서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 차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라. 이건 누가 확인하느냐?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 증이 있는가 없는가 자격증.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 교육을 받아놨는지 확인. 이 세 가지로 확인하시라. 5번에서는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등록관청이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결격자인지 아닌지 이것은 외국 사람일 때는 좀 다르죠.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스스로 뭐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갑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0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20번에 1번 보면 이해관계인이 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에 의해서 손해를 받을 때는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경매 이제 관련해가지고 매각 그 실시, 경매하는 날 이렇게 되죠? 요 실시하는 날은 매각일이라고 불러요. 경매하는 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주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를 갖다 결정한다. 요 날을 매각 결정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매각일 그때부터 딱 2주 전에 매각을 공고합니다. 요거 매각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오시라. 언제 공고한다고요? 2주 전 공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결정기를 잡고요. 여기서 절차에 문제 없을 때는 허가 떨어지고 문제 있을 때는 불허가 떨어지는데 허가든 불허가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죠. 항고는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둘 다 항고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일주일 이내 항고. 이걸 즉시 항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시 항고라고 해서 즉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용어 자체가 즉시 항고로 돼 있어요. 즉시 항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고라고 나오기도 하고 즉시 항고 다 같은 말로 보고 대신 언제까지요? 일주일 이내. 1번 맞죠? 1번 맞잖아요. 이해관계인이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손해를 받은 경우는 일주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요 불허가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죠? 요거. 자, 2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일주일 이내. 요거 출제됐었죠? 2번. 3번. 허가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맨입으로 안 됩니다.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지요. 이 공탁한 항고 보증금은 10%입니다. 뭐의 10%인가요? 낙찰가의 10%. 매각대금이라고 하죠. 이때 매각대금의 10%를 갖다가 공탁하는데 공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금전이고 또 하나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4번. 매각대금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일에 납부해야 되겠다. 대금 납부 언제까지 합니까? 허가 결정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로 넘어가죠. 대금 납부. 언제까지 대금 납부해요? 대금 지급 기한에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대금 지급 기한에 대금 납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됐을 때는 채무자 소유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다 만약에 항고했습니다 지금. 그랬다가 기각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걸었던 돈을 몰수당한다. 전부든 일부든 몰수당한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부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틀린 게 몇 번이에요? 4번. 그죠? 어젠가 목요일 금요일인가? 아니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이게 학원 원장님을 통해서 전화 왔는데 그분이 입찰 들어갔어요. 입찰 들어갔는데 4번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 4번 떨어졌을 때 입찰 들어간 보증금이 2억 1천을 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4번 떨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겠죠. 이게 보증금 2억 1천을 걸었으면 이게 10% 건 거거든요. 이때가 20억이면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4번 떨어졌으니까 막 100억이 넘어가고 100억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 4번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증금 2억 1천 놓고 잡으신 거예요.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물건이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거 안 받고 싶다는 거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 날아간다고요? 2억 1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고. 근데 이게
돌려받으려면 요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일주일이 여기에서 일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허 결정이 딱 여기서 허가 결정이 나버리면 무조건 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면 조치를 취하려면 여기서 받아놓고서 요 일주일 요 안에 아이고 나 잘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요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그래서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불허가 때려주세요. 그때는 이걸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불허가가 나면 이유를 찾아내서. 근데 그걸 만약에 요 일주일 넘어갔다 그러면 떼이는 거예요. 온전히. 일주일 넘어가면 떼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불허가 신청했다고 해도 여기 뭐예요? 안 받아주면 요 집행관이 여기 사법보좌관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화를 막 원하셔가지고 해봤거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경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뭐 괜찮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난릴판이요? 저 일주일 지났어요. 얼마나 나해서.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건물주인이더라고. 상가 빌딩 건물주인이더라고. 근데 그럼 2억 1천만 원 내가 날리고 아이고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돈인가? 아무리 부자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여간 물건 조사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도 모르고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경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안 배우고. 그러면 돈을 날리는 거. 이게 수업료가 지금 2억 1천만 원이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진짜. 제 개인강 저까지 속이 상하더라고. 자, 21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시잖아요. 그럼 부동산 온 손님 중에서 물건 알아보러 왔다가 경매를 받으면 어떻게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매로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 손님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경매 받으시냐고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죠? 어차피 그 사람 투자할 거니까. 아니면 경매를 좀 아시면 경매 물건 중에 어떻게 거기서 받는 보수가 일반 중개보다 더 비쌀 수 있어. 그러니까 경매를 좀 알면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평상시에 내가 이거 눈여겨보던 건데 한번 하자고. 이렇게 꼬드길 수가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아이 무슨 경매를 해. 근데 진짜 그 투자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을 때 한다고. 참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자, 21번 가시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21번 맞죠? 네. 아닌가요? 21번 맞죠? 1번이 지금 토지를 증여받았어. 증여는 계약이죠? 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죠? 네. 이거 틀렸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외국인 등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신고 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그러면 자 신고 관청이 시도지사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제출하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또 제출받고 1개월 이내 제출입니다. 1개월이라고 하셔야 돼. 1개월 이내라고. 매월 1회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죠? 여기서는 맞습니다. 근데 4번을 매월 1회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다고요. 되게 어렵다고요. 매월 1회는 어디서 나와?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이 구조에서 매월 1회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때부터 15일 내 허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일로 돼 있죠. 22번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이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선매협의 대상으로 빼놓을 수 있죠. 두 가지 딱만 그렇죠?
맞습니다.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땅 임자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죠? 1개월 이내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신청이 있을 때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나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사실은 15일 내에 실수요 목적일 때는 허가로 내주고 투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하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죠. 아까 두 가지 땅에 대해서 여기 선매협의 통지다. 살 사람이 있으니까 협상해봐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거 통지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선매협의 하는 그 절차가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신청 그때부터 선매자가 언제까지 정해집니까?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이거는 얘기죠. 선매자 지정 동그라미 2번이요. 1개월 내 선매자 지정해서 땅임자한테 알린다. 그 다음에 또요. 지정되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뭐요?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3번 보면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요것이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여기 15일 이내에 나는 얼마면 사겠다고 그죠? 그 선매 가격을 갖다가 땅 임자한테 뭐요?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그게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시한다고요? 15.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1개월 이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이 선매 협상할 때요 기준 가격은 뭐예요? 감정가 기준이죠. 선은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었고 4번 맞는 거예요. 5번 만약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리로 다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또는 뭐예요? 불허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 자리로 다시 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통지도 없고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도 없이 15일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죠? 민원 처리 기한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꼭 들어야 됩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해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허가받은 거 본다 요거죠. 자 23번입니다. 과태료 연결시키는 건데 23번 1번은 확인 설명을 부정확하게 했다. 개공이. 요 삼각형 떠올라야 됩니다. 꼭지점 부분에요. 위에 거 500과입니다. 근데 누가 물리죠 이건? 개공이 설명 잘못한 거니까 시도의사가 아니고 등록관청. 자 2번은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겁니다. 자격증 반납 안 했다. 그럼 뭐예요? 100과. 그때 누가 물리죠? 시도지사. 자격증 얘기니까 시도지사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이 틀렸습니다. 3번은 운영규정을 갖다가 사업자가 위반했다. 500과예요, 500과. 그래서 사업자는 500과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국장이 물리죠. 4번은 맞고요. 협회 나오면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0과입니다. 5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연수교 안 받은 것은 500과예요, 500과. 근데 이제 액수는 맞는데 연수교 안 받은 것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과태료 물리는 것도 뭐예요? 시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요. 4번만 보도록 합니다. 등록관청에 많이 마셨고 6개월을 초과해서 위협신고를 한 개공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간판 철거요. 이때는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쉬어도 철거 사유가 안 되죠. 폐업신고가 철거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 틀리고 나머지는 맞고요. 25번 가시겠습니다. 1번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우리가 암기할 때 지금 여러 번 암기합니다만 거자를 따서 암기한 거 꼭 해주셔야 돼.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쓴 거 또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개공이 이걸 위반했을 때는 뭐죠? 임등치. 소공이 위반했을 때는요.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격정지요. 임등치요. 이렇게 되죠. 거자요. 거자. 그래서 과태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공일 때는 뭐예요? 자격정지.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쓴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없어요. 징역 벌금 없다. 시험에 나왔었고 과태료도 없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지금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복비 적어주는 건 확인설명서입니까? 거래계약서입니까? 확인설명서니까 틀렸고. 3번.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누가요?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4번요.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서를 당사자한테 교부할 때 보증관계증서 사본과 확인설명서 사본을 함께 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줄 때 두 가지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로 보존한 경우에도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또는 원본을 별도로 보존해야 된다. 안 그런데 그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때는 따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 보관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종이로 된 걸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26번의 정답은 3번. 자, 기업군 보시면 개업공인회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또 한 군데가 더 틀렸거든요.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행이 완료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 니은번 계약금 등을 예치해 놨을 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이름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예치시킬 수도 있다. 자, 요게 가만히 보면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인데 여기서는 누군가요? 니은번은? 니은번에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치명의자가 누구로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최신관서 명의. 최신관서죠? 최신관서로 예치명의자 될 수 있는 거 맞죠? 7명이 들어가죠? 예치기관은 어디요? 여기서? 협회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자죠?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금공신등에서 예치기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예치기관은 틀리기 내기 거의 불가능해요. 예치명의자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디귿번. 니은번 맞고 디귿번. 개업공인회사가 반환처분 이행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임의로 인출해 꺼내 쓰거나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보증 설정 안 하거나 그런 거 얘기하죠? 그때는 어떤 사유? 업무정지. 그죠?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법에 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답 3번이고 27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1번하고 5번 두 개만 볼 것입니다. 1번 보면 일방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사물을 임대를 놨다 이거지. 이것은 직접 거래입니까? 일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고 그러니까 금쟁이 아닌 거죠. 반면에 5번을 잘 보셔야 돼. 5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 의뢰인의 수임인과 수임인 일 맡은 사람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해버렸다. 본인인 의뢰인과 한 게 아니고 수임인과 계약 체결해도 이건 어디에 들어가죠? 직접 거래다. 그 얘기죠. 자, 28번 가십니다. 연수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이 틀렸어요. 자, 연수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내용, 교육 내용.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이죠. 그 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수교육은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앞부분이 틀린 거죠.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가르쳐준다는 거죠. 거기가 틀린 겁니다. 연수교육 내용. 실무교육 내용하고 잘 구별해 두셔야 되고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의 지침은 누가 만들어서 시행하죠? 국장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의외입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보면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받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되겠다. 세 군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조문이고 지문이에요. 4번이. 일단 첫 번째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는 이번 참에 연수교육 받으셔야 된다고 통지한다고 그랬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여기를 주로 물어봅니다. 일단 두 번째. 이러한 통지는 여기 통지가 돼 있죠. 요 통지를 이렇게 하는데 공고를 별도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고해가지고는 몰라봐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과거든.
근데 공고 띄우면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다, 잘못하면 다 500과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통지해야 된다. 개별 통지만 인정이 되고, 공고 X라고 해요. 통지하거나 공고한다 그러면 X예요. 공고 나오면 안 된다고요. 공고 못한다고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이 개별 통지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하는데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해요?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라는 거. 제일 앞부분을 등록관청이라고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자, 5번은 뭐 맞는 것이고. 자, 29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1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인이 책임이죠. 중개인이 책임. 이때는 과실 책임이에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인이 책임은 과실 책임이지만 반대로 사무소 제공 책임도 있죠. 사무소 제공 책임은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줬다는 이유만 갖고도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죠.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최근에 그 출제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1번 X. 자, 2번. 판례에 의하면 중개사법 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짜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아닌데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짜로 중개행위 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의도를 갖고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X, 주관적으로 X. 뭐가 맞아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한테는 이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배상 책임을 갖다 정해놓은 게 30조 조문이에요? 개공이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30조에서 쓰고 있다고. 개공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요. 기출지문입니다. 3번도 그대로. 그때 그 고용인 포함은 뭐냐면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그대로 누가 한 걸로 보죠? 개공이 한 걸로 본다. 거기까지는 책임져야지. 그죠? 4번. 이 판례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대토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법 30조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아직 안 나왔죠. 대토권 매매가 불법적 거래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적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잘못했지만 거래 당사자는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봐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출제될 겁니다. 이거.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을 했다가 딴 사람한테 사고 친 것도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지고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질 거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도 지급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죠. 30번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정답은 여기서 3개, 그래서 3번이 되는데요. 기억번하고 미음번 2개만 맞아요. 자, 기억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야 돼요. 작년 시험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걸 꼭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는 자금 조달 계획도 적는 항목이 있어요.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자금 조달 계획은 무조건 신고사항이 되는 게 아니죠. 3억 이상 과열 주택이나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은 안 그래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계획이 기재가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첨부돼야 돼요. 무조건. 그게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다른 점이에요. 기억번 맞고 니은번.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50만 원이죠? 아니죠. 부가과태료에 몇 프로를 띄워줘요? 20% 띄워줍니다. 자, 2편의 보상금 제도는 거허목 떠올리셔야 돼. 거허목인데 거짓 신고자를 신고 고발하고 막 신고했을 때 그때는 부가과태료 20%나 떼줍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은 경우나 목적대로 안 쓴 경우가 50만 원이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에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도 도시기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XX.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어. 그쵸. 제정할 때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자, 리을번.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아까도 했었죠. 고지를 받을 때부터 며칠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개월이 아니고 30일 내에. 그죠? 30일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거하고 다른 거죠. 불허가에 대해서 구제수단 보면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죠.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죠? 요거 1개월 이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에 가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요것이 30일 이내죠. 그죠? 옆집하고 비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30일이고 여기는 뭐요? 1개월이고. 옆집 비교. 왼쪽이 좀 짧아요. 30일. 여기는 한 달 이렇게 되고. 여기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요것도 1개월 이내. 그죠? 요것도 1개월 이내죠? 네, 옆집하고 잘 비교하십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허가관청은 여기 허가관청입니다. 허가관청은 매년 실태조사합니다. 토지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요. 잘못하면. 자, 31번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뭐 다른 것들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2번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묘의 소유면적은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면 면적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개인묘다 그러면 30제곱미터 뭐 이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0, 가족은 100이지. 전체 면적 얘기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종중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뭐예요? 1000. 법인묘는 전체 면적이 10만. 여기는 이상입니다. 다 이하인데 여기만 이상해요. 이건데 전체 면적 그렇고 한 기당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당 면적은 여기는 뭐예요? 똑같아 참. 30 이하. 한 기당 면적은 여기가 뭐예요? 10. 다 한 기당은 이렇게 줄죠? 다만 합장하면 이때 합장했을 때는 뭐예요? 15로 늘어나죠. 합이 15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기지 부분의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나무 심고 비석대고 상석 뭐 세우고 뭐 그 면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구역 면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킵니다. 그럼 X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가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있는 거 운영위원회죠. 위원회가 두 군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게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뭐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앞쪽에 나오는 거죠. 정책은요. 정책 손 좀 보시고 막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거 하는데요. 이 정책은 국토부에서 이러고저러고 하겠죠.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고. 이때는 구성 인원을 보면 4, 7, 11이죠. 이때 위원장은 누가 돼? 위원장. 1차관이 되고. 좀 어려운데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국장 임명 위촉하고 이렇게 되고. 이쪽 운영위원회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죠. 요거 문제가 이거예요. 이때는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거예요. 협회가. 그래서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운영위를 뭐예요? 둔다. 감시하는 기구는 꼭 있어야 되고 인원이 이거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서 19명 이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돼? 감시할 거니까 그 위원들 된 사람 중에 자기들끼리 뭐예요? 뽑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선입니다. 자, 이런 거 비교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보니까 근데 한참 얘기했더니 그 내용이 아니네. 자, 기억본에 보니까 요거네. 여기 보면 운영위원 감시하는데 거기 자격을 보니까 금융 전문가는 현직도 인정을 해주고 전직도 위원 자격을 인정해주죠. 근데 소비 전문가는 어때요? 이건 금융 전문가고 현직만 인정되고 전직은 인정이 안 되고 공제조합 경력자도 인정될 수 있죠. 운영위원 자격이 있죠. 그 경력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맞네. 그죠? 읽어보시고 33번 가시겠습니다. 연결이 바른 것은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는 뭐냐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하고 그 다음에 비싼 물건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없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어느 칸에 적어주나요? 권리관계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적죠. 자, 권리관계란에 적는 건 뭐가 있어요? 두 개인데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거 두 가지인데 뭐가 있을까요? 권리관계란에 적는 거 두 개인데 하나가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에 나온 거. 또 하나가 지금 나온 것처럼 민간 임대 등록 여부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어느 칸에 적어요? 권리관계 칸에 적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렇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은 2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적는 거.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지. 거기서 이제 뭐가 틀렸어요? 주차장 넣으면 안 되지. 입지 조건이죠, 주차장은.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일소진. 비선호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자, 4번은 맞고 5번은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인데 거기는 벽면 도배 없지요.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승강기도 내외부입니다. 자, 34번에서요. 다른 건 다 놔두고요. 2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지 보냐면 방향이다. 요게 이번 시험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주택일 때는 뭐예요? 주실. 주실이라고 하는 것은 안방하고 거실 뭡니까? 거실 얘기합니다. 안방하고 거실. 그걸 주실이라고 그래요. 주실 기준에서 하고 거기 주된 출입구 아니죠? 근데 이제 주택 말고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공장, 상가 이것은 뭘 기준해서 방향을 적어줘요? 주된 출입구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4번.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자, 두 군데요.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등기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임대인한테 뭐예요?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이렇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주택 등록 여부 요거 꼭 기억하시고 4번, 2번, 4번 출제가 이렇게합니다. 35번 갑니다. 농지법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 걸로 본다. 맞죠?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이런 게 있고 상가도 그런 게 있죠. 자, 2번 요거 좀 독특합니다.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내가 한 2년간만 몸이 아파서 못할 것 같으니까 2년간만 농지 임대차 기간을 합시다. 그러면 2년 되는 겁니다. 원래 농지 임대차 기간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밑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이 됩니까? 3년 되는 겁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이 안 되게 약정할 수도 있고 유예할 수도 있는 거죠. 주택이나 상가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이나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1년만 세를 놓겠다. 그럼 1년 임대차 기간이 되느냐? 주택 임대차가 절대 안 되는 거지. 1년 돼도 뭐요? 2년으로 쏙 올라가 버려. 사정 안 맞아. 다만 1년 계약했을 때 임차인이 그 계약한 1년 나 1년 살고 나갈게. 임차인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임대인은 뭐예요? 1년 계약해도 2년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이나 상가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죠. 근데 농지는 어떻게 해? 최단 전속기간이 있기도 해. 3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사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밑으로 해도 3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도 뭐 1년, 2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2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좀 달라 그래서 의미가. 2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을 때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의 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았을 때는 그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날부터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인 도장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시군면장이라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 큰일 나요. 시군면장이라는 거. 거기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는 또 아까 처분명령 누가 내린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 분쟁 조정 신청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농지증 어디서 발급해줘? 농지증 하면 시군면장. 그죠? 그 다음에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확인 도장 어디서 찍어줘요? 시군면장. 두 가지씩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린 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마다 짧게 정했을 때 임대차,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3년. 최단 존속 기간이 여기도 있긴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 임대인도 3년 밑으로 유효한 기간을 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고 1번 어디에 틀렸을까요? 그렇죠. 주택 외입니다. 외. 그죠? 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뭐 이런 오피스텔 이런 거죠. 시도 조례표가 없어요. 그냥 국토부령이 정한다.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요. 2번 중요합니다. 토지 임대차. 2번 상가 임대차도 0.9예요. 0.8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중 한쪽에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졌다. 이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아니잖아. 그때는 복비를 받을 수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4번 복합 건축물의 주택의 면적의 2분의 주택 외 중개상 합니다. 주택 외라고 돼 있죠? 맞죠.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2분의 1 미만일 때는 외. 그죠? 자, 5번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권리관계니까 권양이, 그죠? 매도인, 임대인 같은 사람은 권양이 반쯤 취했다.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자, 정답 1번이었고 37번의 정답 2번. 37번에 1번은 틀린 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모두 거래신고해야 되냐? 임목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안 하죠? 네, 그래서 모두가 틀렸죠? 2번은 너무 쉬워서 다 하실 거고. 3번 토지거래가 받았을 때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신고는 거래신고니까. 자, 3번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겠다.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국장,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그죠?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구별해 두시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관청은 내용을 확인하고서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발급하죠? 즉시 발급이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온통 서명 또는 날인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온통 지체 없이 발급이요. 그렇죠? 네, 두 가지 공통점이라고 그랬어요. 38번 갑니다. 정답은 4번. 1번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 자하고 사 중에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하는 거죠. 사무소 수재지관이나 시도지사는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죠. 대신 여기는 뭐 합니까?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르죠. 통보하죠. 이렇게. 필요한 절차는 사, 취소나 정지 처분은 자, 그죠? 반납도 자,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정지 처분은 소공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3번 자격정지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을 때 잘못했네 이거. 자격정지란 말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이때 자격 취소. 자, 4번과 5번을 좀 주의하시고.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쉽게 얘기하면 5일 내 보고하시오. 국장에게. 그건 자격 취소나 보고죠. 자격 정지는 보고 얘기가 없으니까 자격 정지를 빼버려야 됩니다. 두 번 나온 자격 정지를 삭제해야 맞는 말. 5일이란 것도 기억하시고. 5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자, 오징어 몸통이 있는 게 자격 취소예요, 정지예요?
정지 오른쪽에 있는 게 오징어 몸통이 있죠? 자격 정지만 이렇게 등록 관청이 이렇게 지체 통보하는 게 나오죠? 뭐만? 자격 정지만. 그죠? 오징어 몸통이 있다고 그랬죠? 등록 관청. 예? 했죠 이거? 예. 오징어 몸통.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낸다. 5번 제가 바꿔볼게요. OX 해보세요. 등록 관청은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단 말이에요. 몸통은 자격 정지만 있다니까. 오징어 몸통이. 자격 취소는 몸통이 없어. 통보하는 게 없다고. 됐죠? 아시죠? 예, 알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주택임대차네. 기억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때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 아닌데 임차인이죠. 임대인 임차인 잘 바꾼다고요. 리언번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의 등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맞지. 그죠? 자, 디귿번 민간임대, 이거 좀 어려워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도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재계약할 때는 5%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의무임대기간 4년, 8년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민간임대주택일 때는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5%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주임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재계약할 때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민간임대 등기특별법, 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일 때는 재계약할 때는 여전히 뭐예요? 5%로 제한을 받는다. 의무임대 기간 동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임차인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선순위 저당권자에서 경매가 행해졌다 이렇게 나오면 후순위 세입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춰도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다. 그런 거니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X적으로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기억반하고 리얼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요. 4번만 보시겠습니다. 매수인의 강박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현재 이거 지금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현재 무효 상태니까 강박을 이유로 따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40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어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점수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점수 이거 나온 거 쭉 봤는데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 점수 평균은 딴 데보다 훨씬 높아요. 다른 데가 한 70점 초반이거든요. 78점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몰랐어요. 74예요? 누가 아까 78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하여간 그래도 높아요. 74도. 하여간 다음 주에도 꼭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